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24일 최병우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지금 뭐 청문회 준비, 또 그에 못지않게 사실은 임명동의안 처리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명동의안 처리 준비는 뭐 본인이 하는 것보다는 여권에서 해야 되겠죠. 과거에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임명동의를 받지 못해서 취임을 하지 못한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균용 후보자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서 자유 권리에 봉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원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딱 한 달 남았습니다. 9월 24일까지입니다. 오늘이 24일이니까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자, 한 달 뒤에 벌어질 일, 이거는 바로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것, 급선무죠. 그러면 무너진 사법 신뢰의 원인 제공은 누가 했느냐? 바로 김명수가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 그 핵심들을 제가 짚어보려고 합니다. 요새도 뭐 계속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첫째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법의 정치화입니다. 사법부가 정치화됐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사법부가 본인을 임명해준 문재인 전 대통령 그 계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판을 한없이 늦추고, 그렇지 않은 다른 재판에 관해서는 뭐 정상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또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늦어지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사법의 정치화를 보면 이런 겁니다. 뭐 친민주당 성향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고, 그 다음에 노동 문제 등에 대한 이념적 성향의 판결이 많아졌다. 뭐 이거는 다 통계로 나오니까. 당장 조국 전 법무장관 재판만 봐도 기소된 게 2019년 12월 말입니다. 지금 몇 년입니까? 2023년 8월인데. 그러면 1심 선고가 2023년 2월에 나왔으니까 뭐 거의 3년 2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아니, 1심이 3년 2개월 만에 나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봐주기 한 거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2심을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따지면 3년 8개월 동안 1, 2심이 진행 중인 겁니다. 이런 재판이 어디 있느냐. 문재인 청와대의 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기소된 뒤에 3년 7개월째 지금 아직도 1심 재판 중입니다. 뭐 중간에 이런저런 사연이 있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아직도 1심이 끝나지 않았다. 뭐 9월에 끝난다, 9월에 결심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심을 하면 늦어도 뭐 10월이나 11월, 늦어도 11월까지는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거의 기록을 세울 것 같다. 재판 지연의 기록을 세울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 아들한테 인턴 증명서 허위로 발급해줘서 기소된 최강욱 민주당 의원. 2020년 1월에 기소가 됐는데, 작년에 2심이 끝났는데 대법원에서 여전히 그냥 뭉개고 있습니다. 2심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니까 이거 확정되면 배지 떼야 되거든요. 배지를 안 떼기 위해서 계속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에서 뭉개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 그걸 또 약간 꼼수를 부려서 무슨 전원합의체 뭐 이로 넘겼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또 시간을 끌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최강욱 의원은 내년 4월, 내년 이제 5월 말까지죠. 5월 말까지 임기를 다 채우고, 그때 가서 뭐 무슨 징역 몇 년 뭐 나와 보니, 징역 몇 년의 집행유예 나와 보니 아무런 의미 없는, 결국 김명수 대법원이 봐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재판 지연 사례다. 윤미향 의원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9월에 기소돼서 1심을 선고할 때까지 무려 2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어제 2심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결심. 검찰이 여전히 징역 5년 구형을 했다고 하고요. 검찰은 1심의 구형량, 그러니까 징역 5년대로, 지난번에 너무 뭐 14가지인가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13가지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해 버렸습니다.
이걸 바로잡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이런 사례들이 대표적인 사례들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법 신뢰가 무너진 핵심적인 요인. 역시 이것도 또 재판 지연인데 이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사 1심 합의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기 전과 후에 민사 1심 합의부 평균이 293.3일 걸렸다고 하는데 작년의 경우에 420.3일, 그래서 최근 6년간 127일 정도가 늦어졌다 이거죠. 거의 1.4배 정도가 걸렸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게 바로 김명수 사법부 체제에서 벌어진 것이다. 형사 1심 합의부를 보면 김명수 취임 전에는 150.8일이었는데 이게 작년에는 204일이었다. 최근 6년간 53.2일이 늘었다 하는 거 역시도 재판이 늘어진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그게 있느냐? 헌법에 있습니다. 헌법 제27조 제3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아주 하나씩 정밀하게 따져 들어가면 헌법 위반입니다.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그걸 침해한 거죠. 누군가 좀 헌법소원이나 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사법 신뢰의 세 번째 핵심 요인, 김명수 사법부 체제하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바꿔놨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재판을 지연시키는 많은 요인 중에 하나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승진제도 폐지인데, 예를 들어서 재판 잘하는 판사를 고등법원 부장으로 승진시키고 또 때로는 그 중에서 법원장으로 발탁을 하고 그런 인사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걸 김명수 대법원장이 폐지해버렸다. 이렇게 되니까 열심히 일해서 고법부장으로 승진하겠다. 또는 열심히 일해서 나도 법원장 한번 해보겠다. 이런 유인, 인센티브가 사라진 거죠. 응? 그러니까 이제 웰빙 판사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열심히 해도 열심히 안 하는 친구나 나나 뭐 별 차이가 없는데 뭐 그냥 천천히 하지. 이런 법원 내의 풍조를 만연시켰다. 거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김명수다. 자, 뿐만 아니고 2017년 취임 후에 뭐 사법 민주화 어쩌고 이런 명분을 내걸고 또 한 것들이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 역할 축소, 그 다음에 수직 서열 문화 해소, 뭐 이래서 뭐 법관은 다 비슷한 법관이다 뭐 이런 식의 개념. 왜 그러냐면 이게 앞에 얘기하는 뭐 승진제도 폐지 뭐 이런 거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법원 판사들 간의 경쟁 문화를 없애버린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유능하다, 스스로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법관들은 떠납니다. 떠나서 나는 경쟁체제에 가서 나의 유능함을 발휘해서 뭐 수입을 좀 더 늘린다든가 아니면 본인의 뭐 명성을 확보한다든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아예 판사로서의 옷을 벗는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워라벨 물론 필요하죠. 일과 삶의 균형인데 필요하죠. 그러나 이런 워라벨만 중시하는, 판결보다 워라벨을 오히려 중시하는 웰빙 판사의 급증, 김명수가 만들었다.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 재판이 뭐 한도 끝도 없이 지연된다 그러면 재판이 왜 지연되느냐. 그래서 그 판사를 불러다가 법원장이 주의도 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게 이제 마치 재판에 관여하는, 아니 재판 콘텐츠 내용에 관여하는 게 아니고 왜 재판이 늘어지냐. 헌법에 보면 신속히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걸 실현하라는 게 왜 그게 재판 관여죠. 재판 늘어지지 않게 헌법에 있는 국민들의 권리를 실현할 책무가 판사한테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마치 그게 사법행정권 남용 뭐 이런 손가락질을 받을까봐 지금은 법원장이 그런 걸 안 한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이 한없이 늘어져도 아무도 이 헌법적 권리에 대해서 경고하는 사람이 없다. 헌법을 안 지킨다는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도 바로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일단 넘어가면 완전히 판사가 뭐 재판하다,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재판하다가 말고 오후 6시 넘었다고 오늘 재판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재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집중해서 할 건 하고 또 뭐 놀 땐 놀고 뭐 이런 거지요. 근데 어떻게 모든 것이 본인이 노는 데에 기준을 맞춰서 실행하면 이게 과연 판사로서 또는 헌법에 규정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판사 숫자가 부족해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판사 숫자를 늘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얘기죠. 김명수 대법원 체제, 김명수 사법부 체제는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워라밸 분위기 이것만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웰빙 판사들이 늘어서 재판은 끝도 없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일반 국민들의 주로 이제 뭐 원고나 피고 뭐 다 뭐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의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거다. 또 하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린 핵심. 김명수 대법원장이 개인적 일탈이죠. 이건 뭐 검찰에서 수사 중이니까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임 때 바로 지금 뭐 민주당에서 탄핵하겠다고 저렇게 난리인데 내가 여기서 사표를 어떻게 받냐. 끊임없이 민주당 쪽을 신경 쓰고 있다는. 그리고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런데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녹음한 기록이 나와서 거짓말임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 이런 부분, 이건 검찰이 수사 중이니까. 아마 김명수 대법원장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현직 대법원장일 때는 뭐 수사를 그렇게 세게 한 것 같지는 않고 퇴임하면 아마 수사를 본격적으로 받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고 딸이 근무하는 법무팀, 이 뭐 대한항공 계열사죠. 그 법무팀을 자기 공관에서 만찬을 했던 사례. 명백한 이해충돌이죠. 그 다음에 본인의 아들이 뭐 판사인 모양이죠. 공관에서 같이 살았던 것.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로 어떤 법률적인 문제를 낳았다. 이런 개인적 일탈. 이런 것들 개인적 일탈을 해서 그걸로 죄송합니다. 얘기 한번 하면 끝인가요? 이런 것들이 바로 사법부를 지난 6년간 총체적으로 무너뜨렸던 원인이다. 그래서 이 이균용 후보자가 뭐 대법원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어쨌든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생각. 그러면 바로 제가 얘기한 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 진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명수 체제 6년에 어느 구석이 무너졌느냐 하는 부분을 정밀하게 진단을 해서 그걸 회복시키는 작업을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몇 년간은 해야 될 거다. 웰빙 판사들이 갑자기 나도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또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재판 지연에 대한 이걸 막을 방법은 이제 아마 입법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모양인데 뭐 독일이나 일본 같은 데 보면 재판이 지연되면 국가에서 보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거는 입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총선까지는 어려울 거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지 않으면 아마 이 재판 지연 글쎄 그거는 그때 가서 한번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대법원장이 바뀌면 또 민주당이 내로남불로 생각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재판 지연에 대한 보상법 등등 재판 지연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는 이런 그 핵심 포인트 이균용 후보자가 짚은 이 부분은 일단 방향이 옳은 것으로 보이고 일반 국민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걸 찾아주는 것 이것이 사법개혁의 첫 번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